2020 헌가 1, 2021 헌가 10 재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외 1. 이 사건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빈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이선의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그리고 재판관 이미선의,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 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 수용하여 강제 퇴거 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강제 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보호의 일시적, 잠정적 강제 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상한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강제 퇴거 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환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강제 퇴거 대상자의 협조 여부나 우리나라 또는 송환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수의 국가가 강제 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등 외국의 입법 내에 비춰볼 때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경우 그 상한을 도과하여 강제 퇴거 대상자의 보호를 해지하게 되면 강제 퇴거 대상자가 잠적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 또는 우려를 이유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보호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의 집행 확보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보호 외에 주거지 제한이나 정기적인 보고, 실현 보증인의 지정이나 적정한 보증금의 납부, 감독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현행 보호 일시 해제 제도나 보호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제도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음으로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에 의한 보호는 강제 퇴거 명령의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 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 절차 원칙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인데, 출입국관리법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 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은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유연성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과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유연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유연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5년 5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합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헌법 불합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헌재 2018년 2월 22일 2017 헌가 29 결정의 위헌 의견에 참여하여 이미 위헌 의견을 논증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하여 기간에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 역시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 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 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 재량을 존중하기 위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선 재판관들의 헌법 불합치 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2017 헌가 29 결정에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중정족수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선례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는 등 선례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신뢰 보호의 이념에서 보았을 때 선례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 즉 사회제도나 문화의 변화, 국민의 법감정 또는 의식의 변화, 다른 법률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법리 변경 등과 같은 규범 상태 또는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례 입장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관하여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항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 확보 목적으로만 발하여져야 하며 적법하게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보호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선례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실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송환 준비를 마치고 송환되기까지 평균 보호기간은 2018년 10.1일, 2019년 9.6일, 2020년 16.9일 정도로서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 감소되어 기간이 늘어난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호기간은 선례 결정 당시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 의한 보호는 실무에서도 대부분 목적상 한계 및 시간적 한계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법은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제도, 보호의 일시 해제 제도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례 결정 이후 비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출국 명령이 확대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실질화되었으며
보호의 연장 승인 및 보호 일시 해제 제도의 실효성도 확대되는 등 제도와 실무도 개선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강제 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에 대한 상한 설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퇴거 기간 후 구금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은 선례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도 여전히 강제 퇴거 대상자에 대한 수용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선례 결정 당시와 같은 사정입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의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강제 퇴거 집행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호 해제된 강제 퇴거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이들의 생계, 취업, 주거, 의료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출국 거부자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의 어려움은 선례 이후 변화가 없고,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할 경우 자발적 출국 의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보호 일시 해제된 강제 퇴거 대상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소재불명 및 도주로 일시 해제가 취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 경과 후 보호가 해제된 강제 퇴거 대상자의 수가 지금보다 증가하게 될 경우 이들의 국내 체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취업, 주거, 의료, 생계지원 등 이들의 국내 체류 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는 문제는 보호 해제된 강제 퇴거 대상자의 관리로 인해 증가되는 행정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에게 어떠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토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선례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단순히 출입국 관리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책적인 변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의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법원의 관여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관리법은 강제 퇴거 명령에서부터 보호의 개시, 연장, 해제에 이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정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항에 의한 보호는 행정처분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는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은 엄격한 사전 절차 및 사후적 보완 수단을 마련하여 행정소송 절차의 한계를 실효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선례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강제 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지금도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에 대한 부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 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1회 이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개시 또는 계속의 적법 여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된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과 같은 통상의 소송 절차만으로는 법원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절차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법원의 심사를 핵심 요소로 하는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6항에도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